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광역연합을 본격 추진합니다. 산업과 교통 등 각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위해 발맞출 방침입니다. 올해 2분기 전남 합계 출산율이 1.04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 합계 출산율로는 영광군이 1.7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 최초로 스포츠형 테마파크가 목포에 들어섰습니다. 도심형 실내 체험시설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이 최근 질식사고가 발생했던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기관은 증거물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전남 합계 출산율이 1.04명으로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6월 인구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 6월까지 전남 지역 누적 출생아 수는 4,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명 늘었고 2분기 합계 출산율은 1.04명으로 지난해보다 0.0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군별 합계 출산율로는 영광군이 1.7명으로 전국 시군구 1위를 차지했고 강진과 장성, 고흥 등 5개 지역이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습니다. 전남도는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혁신적인 임신, 출산 맞춤형 통합 지원을 발굴해 오는 2030년 합계 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 질식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기관은 27일 A 레미콘 공장에 수사관 등 15명을 투입해 유해물질 취급 보관 관련 자료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고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사측이 밀폐 공간 작업 시 보건수칙을 준수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1일 순천 서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는 밀폐된 혼합재 저장 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나섰습니다. 보도국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송하연 기자, 두 지역 연합이 어떤 배경으로 추진된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광주와 전남 연합을 살펴보려면 먼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 짚어봐야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시도 단위로는 경쟁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수도권처럼 권역 단위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건데요. 이른바 5극 3특으로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육성입니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초광역 단위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핵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초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네, 이제 두 기관이 공동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본격화에 나선 건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27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두 지역의 공동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특별광역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단위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자체 법인을 세우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기존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등 비교적 복잡한 사업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연합이 마련되면 정부가 한 번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지역은 공동협약서를 통해 세부적인 사안을 조율했는데요.
산업과 교통, 관광 분야 가운데 공동이익이 크고 시급한 사안부터 먼저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남에서는 서남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와 광주 고흥 고속도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원활히 추진된다면 두 지역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두 지역 통합이 이번에 처음으로 논의된 건 아니죠. 그만큼 과제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은 지자체 간 연합을 추진했지만 이후 정부 지원 미흡 등으로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도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이번 연합의 방향성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광역단체 통합을 꺼내든 만큼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광역자치단체가 자리 잡기 위해 정치적 리더십과 주민 공감, 제도 마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하영 기자였습니다. 전남 최초의 스포츠형 테마파크인 플레이파크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 체험 공간에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트램펄린 위에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놉니다. 거대한 슬라이드에서 수직으로 가깝게 떨어지자 어른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 8일 문을 연 목포 플레이파크입니다. 개장 3주 만에 4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계단이 있는데 저기로 올라가서 가다 보면 엄청 재밌고 무섭기도 한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엄청 안전하고 재밌고 이제 무서운데 이제 무서운 보람이 있는 그런. 플레이파크는 목포시가 지난 2020년부터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갓바위 일대에 조성한 도시명 실내 체험시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면적이 농구장 4개를 합친 1,600여 제곱미터로 전남 최대 규모입니다. 수직 슬라이드와 공중 모험시설 등 7개 테마로 구성됐고 모두 14종의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키가 1m 이상일 때 체험할 수 있고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올라와 보니 발밑이 뻥 뚫리는 듯한 아찔함이 느껴집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도심 속에서 이렇게 즐거운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저희 목포 플레이파크에는 공중 놀이시설 그리고 수직 슬라이드 등 다양한 7가지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직 슬라이드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갓바위 일대에는 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전시 관람시설은 있었지만 체험형 관광시설은 없었던 상황. 목포시는 플레이파크를 통해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많이 오시게 될 때에는 500명 이상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플레이파크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실내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폭염이라든가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형 실내 테마파크가 목포 관광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린 가혹 행위를 한 지게차 기사와 이를 방조한 외국인 노동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국인 지게차 기사 50대 A씨를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당시 가혹 행위를 방조한 외국인 노동자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를 벽돌 제품의 흰색 비닐과 함께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당국은 A씨가 4년 전 다른 노동자에게도 가혹 행위를 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이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26일 21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내 4대 석유화학 기업의 올 상반기 영업 손실이 4,70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기업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등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체 산업과 일자리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약속 없는 기업 합병과 매각 등 반대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관광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모색에 나섰습니다. 27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2035 여수시 관광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62개 분야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 문화 관광 특구 인프라 구축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 기후변화 해양 휴양 관광 국제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전략 수립 필요성과 해양자원 중심 관광 콘텐츠 개발 중요성 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35년까지 추진할 시기별 관광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 2천만 관광 시대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이제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번 용역에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갖고 해양관광에 대한 강화된 그런 어떤 관광의 축을 만들고자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이 특히 활발한 전남 지역 산업 현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석유화학과 제철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산단이 밀집된 전남에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이해가 얽힌 만큼 변화의 방향이 주목됩니다. 영상 리포트를 통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의장석에서 찬반 양론을 경청하며 여러 가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대제철 미증익주의 이명용 부회장 동지 참석하였습니다. 박윤석 지부장 동지 참석하였습니다. 반도 조합원들의 투쟁을 거부하고 어제 공식적으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